네, 안녕하세요. 정혜진의 와이나 실리콘밸리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좀 실리콘밸리적인 정체성을 담고 있는 기업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네, 바로 링크드인인데요. 링크드인 좀 쓰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한국에 있을 때는 링크드인을 써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실리콘밸리에 딱 왔는데 네트워킹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처럼 이렇게 명함을 드리면서 뭐 정혜진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 상대방이 굉장히 좀 당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명함은 없고 커넥트 해주세요. 이렇게 커넥트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한참 고민을 했어요. 뭘 커넥트 하는 건지. 그랬는데 그래서 약간 뭐 싱크가 맞는다 이런 그런 영어 표현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바로 링크드인에 친구 요청을 해달라는 이야기더라고요. 정말 이곳에서는 명함을 실물로 들고 다니는 분들은 굉장히 소수고, 이제 나의 모든 정보와 경력사항이 링크드인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탕으로 이제 친구를 맺고, 또 이때가 대화를 하고자 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도 이제 뭐 위챗이나 다른 메신저로 넘어가지 않고 링크드인에서 소화를 하면서 이제 일로 만난 사이를 좀 철저하게 구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단 굉장히 새롭게 느껴졌어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링크드인에 가입하는 순간 이제 추천하는 친구 목록에 이제 회사 직장 동료들 뜨고 그 링크드인에 얘가 가입을 안 했던 애가 하면 혹시 이직 기사에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조금 좀 의아하게 바라보고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 시선 때문에 뭐 판교의 이제 테크 회사들이나 외국계 아닌 경우에는 좀 링크드인에 가입하는 걸 저하거나 뭐 계정을 만들었다고 해도 이제 뭐 실질적으로 그렇게 활성 이용자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좀 명함 기반의 수동적인 형태의 오프라인 기반 그런 리멤버 같은 서비스를 많이 선호를 하는데요. 근데 이곳에서 좀 더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한 게 이제 지난해 11월부터 메타를 시작으로 빅테크가 이제 10,000명 이상의 인원들을 이제 각각 해고하다 보니까 뭐 올해만 해도 벌써 10만 명 넘게 해고를 했잖아요. 근데 이곳에서는 좀 더 직접적인 타격을 입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흥미로운 상황을 목격한 부분이 이제 그 링크드인에는 이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초록색 테두리에다 이제 해시태그 오픈 투 워크라고 하면 나 이제 구직 중이에요. 이렇게 구직 의사를 알리는 그런 프로필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고서 사람들이 이제 클릭해가지고 좀 우리 회사랑 이런 업무적으로 맞을지 뭐 그동안 가져왔던 백그라운드가 어떨지 이런 것들을 보고 오퍼를 넣기도 하고 뭐 다른 사람들한테 추천을 해주기도 해요. 근데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어느 순간 테크에서 이제 레이오프를 당한 분들이 대부분 이 오픈 투 워크를 다 올리시면서 이제 뭐 해고 당했다. 그래 나 지금 구직 중이다. 이렇게 일종의 캠페인처럼 됐어요. 그래서 링크드인에서도 조사를 해보니까 지난달 기준으로 그러니까 올해 2월 기준으로 이 정도 이렇게 초록색 테두리를 둘은 이제 구직자용 프로필을 한 인구가 이제 1,860만 명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지난해 2월에 그러니까 1년 전에 대비했었을 때는 3배가 늘어난 숫자라고 합니다. 지난해만 해도 이제 600만 개 수준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전에는 사실 구직 활동은 최대한 프라이빗하게 하고 좀 남 모르는 곳에서 하고 이제 좀 음지에 있던 영역이었는데 테크업계 대규모 레이오프와 그리고 팬데믹 그리고 이 플랫폼의 굉장한 활성화로 인해서 어떤 시너지가 나는 새로운 현상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좀 아무래도 뭐 테크 업계 그리고 VC 스타트업 이렇게 좀 비교적 그런 업계의 그 스펙트럼이 넓지 않기 때문에 또 가능한 부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HR 쪽에서도 이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아예 인사팀의 정책처럼 이제 리크루터 분들은 이제 여기에서 링크드인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소통을 하면서 그런 일촌을 많이 늘리고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꾸준히 글을 올리고 우리 회사의 조직 문화를 소개하면서 이제 인플루언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정책을 삼은 곳들이 이제 스타트업들 중에는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아예 새롭게 워크플루언서라는 용어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이제 최근에 나온 뭐 올해 뭐 작년에 나온 그런 뉴스들인데 보면은 월플루언싱이라고 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링크드인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나에게 일터에서 영향력을 주는 사람, 이런 용도로 많이 이용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또 뭐, 여기 보시면은 링크드인 인플루언서의 부상, 이렇게도 이제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요새 이제 이 워크플루언서들이 무슨 인플루언서냐 하면은 이제 뭐 유튜브처럼 컨텐츠를 나름 만들어서 올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로 어떤 것들이냐? 조직을 운영 관리하는 팀, 뭐, 그래서 뭐 100명 된 조직에서 300명 된 조직으로 나아갈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리고 프로젝트 리더로서 프로젝트를 이끄는 방법, 그리고 나의 뭐 자기 개발 팁, 그리고 이런 순간들에 어떤 성장 모멘텀을 이뤄냈는지, 아무래도 좀 요새는 허슬하는 문화가 되게 많기 때문에 일적으로 이렇게 좀 멘토링을 해주는 그런 컨텐츠를 만드는 분들을 이제 워크플루언서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새로운 이제 일자리도 창출이 되고 있는 거예요. 뭐 우리 예전에 브런치에 이런 회사 생활 관련 글들 쓰시는 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걸 바탕으로 책을 내시고 강연도 하시고 이런 것처럼, 근데 이제 조금 더 시장이 큰 거죠. 그래서 책 내고 강연하는 것뿐만 아니라 컨설팅도 해주고 사이드 잡도 늘어나면서 뭐 한 60만 명 정도 그 팔로워가 있는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에는 뭐 세 달 만에 100만 달러를 벌었다, 뭐 이런 기사들이 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불황일수록 이 SNS가 굉장히 잘 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있었느냐, 제가 통계도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보통 SNS는 사실 시간이 지날수록 좀 사람들이 이렇게 특정 특성들에 대해서 굉장히 지루함을 느끼고 나면 이용자들이 좀 빠져나가는 현상이 발생해요. 예를 들면 뭐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처음엔 오프라인 기간 반 인간관계였다가 여기에 이제 조금 더 이렇게 광고 게시물이라든지 이런 그런 컨텐츠가 늘어나고, 또 세대가 좀 젊은 세대들에서 우리 부모님, 시부모님도 하는 그런 SNS가 되면 또 이전에 젊은 세대들이 이제 이탈을 하기도 하고요. 또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좀 보여주고 내 라이프 스타일을 드러내는 것이다 보니까 이제 좀 경제력이라든지 뭐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너무 과하게 반영해서 이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또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틱톡 같은 경우도 비슷한 흐름을 겪는데, 링크드인은 이제 처음부터 철저히 커리어 기반으로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인원도 커넥할 수 있는 인원을 제한해 뒀어요. 한 3만 명 정도일 거예요. 그래서 3만 명 이상 나에게 일촌이 있다면 더 이상 일촌을 맺을 수 없고 팔로우만 한다든가. 그래서 일종의 어느 정도 규모를 좀 제한을 해두고, 애초에 여기서 대화할 것들은 공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뭐 정치적인 이야기도, 그리고 하다못해 재테크적인 이야기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좀 기대하고 컨텐츠를 어느 정도 일정 수준에 걸러낼 필요 없이 좀 유지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강점인 거죠.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강점은, 사실 우리가 아무리 한국에서도 뭐 출신 대학이라든지 뭐 어떤 경력을 지녔는지 좀 물어보기라든지 이렇게 좀 파악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내가 공개한 정보기 때문에 이거를 좀 스스럼 없이 확인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여기에서도 굉장히 사람들의 불편하고 가려운 점을 해결해 준 거예요. 그래서 전형적인 소셜미디어가 아니다, 이게 굉장히 큰 장점인데, 그래서 이 기간에 이제 그 경기가 불황일수록 이 SNS도 같이 좀 발전을 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웹 애널리틱스 회사 시밀러 웹에 따르면 이제 링크드인 월간 이용자가 2020년 1월만 해도 한 1월 대비 2023년 1월 지지난달이죠. 이때 그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60%나 올랐대요. 그리고 전달과 비교해도 17%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유료 BM도 여기는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좀 상승세에 있는 변환되는 SNS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SNS, 그러니까 이 링크드인을 이해하자면 창업자를 먼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 창업자는 페이팔 마피아 중 하나인 리드 오프만인데요. 뭐 페이팔 마피아가 굉장히 많잖아요. 피터 티를 비롯해서 우리에게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일론 머스크도 있고요. 근데 이 리드 오프만은 어떤 인물이냐면 약간 핵인싸, 실리콘밸리의 핵인싸예요. 그래서 모든 네트워크를 주장하는, 그래서 또 보시면 좀 인상도 되게 포근하고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은 테드 강연을 할 때도 굉장히 확실하시더라고요. 네트워크. 그래서 초기 창업자가 가장 많이 갖춰야 할 원칙도 네트워크. 그래서 정말 네트워크를
굉장히 중시하는 분인데, 그럼 어떻게 보면 이분은 자기의 가치와 그리고 실제로 만들어낸 회사가 굉장히 비슷하고 동질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일찍이 깨달은 창업자가 가장 실리콘밸리다운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리드 호프만 어떤 분이냐 하면 여기 보실게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리드 호프만의 링크드인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뭐 보시면 팔로워 수가 270만 이렇게 많고요. 여러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스탠퍼드에서 이제 심볼릭 시스템즈라고 인간공학, 심리학, 그리고 컴퓨터 사이언스, 이건 스탠퍼드에만 있는 과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학부 때 전공을 하고 이때만 해도 이제 자기가 나중에는 교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그런 계획에 의심이 없었는데 이제 어느 날 생각을 한 거죠. 내가 그러면 교수로서, 학자로서 저널에 이제 출판을 했을 때 이거 몇 명이나 볼까? 했을 때 한 50에서 60명? 이 정도면 많이 보겠네? 하는데 그때 좀 갈증이 나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깨달았다고 합니다. 나는 더 많은 영향력과 임팩을 원한다. 그래서 이 임팩이란 단어를 우리에서 이제 영향력 이렇게 효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곳에서 쓰는 개념은 좀 더 복합적인 것 같아요. 단순히 힘만 행사하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해서 어떤 변화까지 동반하는 거, 그걸 좀 임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큰 임팩을 원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이제 행로가 이제 직업계로, 그러니까 산업계로 뛰어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좀 독특한 이력 중에 이제 나파밸리에 그 영화 감독이 만든 이제 와이너리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잉글눅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처음 인턴십을 시작하고 1994년에 이제 그 애플 컴퓨터에서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소셜넷닷컴이라고 그 당시에도 이미 지역과 흥미를 바탕으로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그런 웹사이트를 만들어요. 그게 1997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페이스북이 나올 때가 2004년이었는데 한 6, 7년 정도 그때 전부터 이미 소셜미디어 형태의 어떤 것들을 이제 한 거죠. 지역 기반의 관심사 기반의. 그런데 이제 그때만 해도 이제 뭐 펀딩도 충분치 않았고 이제 어찌어찌 하다가 페이팔에 2000년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피터 틸이 당시에 페이팔을 아무래도 그 카드사 이런 것들 주류랑 맞서서 이 온라인 결제를 많이 도입을 해야 하다 보니까 강력한 좀 파트너십을 만들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공격적인 사람을 원했고요. 그때 이제 리드 호프만이 거의 일당백의 역할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비자, 마스터카드 이런 쪽과 이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영역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이게 규제 영역이잖아요. 아무래도 온라인 결제. 이전에는 없던 시스템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이제 정부 당국을 상대하기도 해야 되고 또 법률적인 부분도 엮인 게 있잖아요. 그래서 법률적도도 처리하고 뭐 대관도 하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뭐 이베이와 이제 인수가 될 때 이런 외부적인 접점을 모두 다 이제 리드 호프만이 맡아서 한 거예요. 그래서 피터 틸 창업자도 리드 호프만은 그는 우리의 이제 소방관이었다. 소방관 총괄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2년 뒤인 2002년 이베이에서 페이퍼를 인수하면서 15억 달러라는 당시로선 어마어마한 수준의 그런 인수 자금을 얻게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당시 부사장이었던 리드 호프만도 자본금이 많이 생겼겠죠. 자, 이제 드디어 내 사업을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고서 이제 사업을 하는데 이제 피터 틸이 첫 투자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우리 좀 고민을 한 거예요. 근데 간혹 이제 판교에서 뭐 카카오 다니시던 분들이 창업하실 때 보면은 당근마켓도 그렇고 이제 우리 지역 기반으로 지역의 가장 내가 잘 아는 인구를 타깃으로 해서 사업을 만드는데 이 피터 그 리드 호프만도 비슷했어요. 이제 지금 실리콘밸리와 샌프란시스코 딱 이 베이 일대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 사람들이 소셜미디어를 한다면 가장 좀 궁금한 게 무엇일까에 집중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은 창업을 하고 또 연결이 되길 원하고 일자리에 가장 관심이 많아. 그때도 뭐 이직 문화가 굉장히 활발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완전히 커리어 기반 소셜미디어로 간다.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비즈니스 하는 이들이 비즈니스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고 이를 통해서 연결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미시적인 부분에 집중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정체성을 담는 곳을 만들자 굉장히 일관적으로 밀고 나갑니다. 그래서 마케팅 팀은 또 당시엔 둘밖에 없었고 마케팅에 거의 비용을 투자한 바가 없었대요.
그러면 이제 입소문 효과를 타야 되는데 어떤 거를 좀 가장 많이 할 수 있을까 했을 때 당시에 이제 좀 인플루언서가 필요했던 거죠. 인플루언서만큼 입소문 효과를 가장 낼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되게 특이하게 당시에 이제 소셜미디어에는 없던 형태로 크리에이터 매니저라는 그런 보직을 만들어요. 그래서 직원들인데 크리에이터들이 어떤 컨텐츠를 만드는지 관리하고 크리에이터들을 이제 영입하고 이런 역할을 한 매니저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 이용자들 중에 이제 챔피언을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여기선 챔피언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영향력이 있고 또 이 사람들이 쓴 컨텐츠가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감흥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다 보니까 초반 6개월에 8%의 사람들이 92%의 사람들을 데려온다는 것을 이제 발견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뒤에는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정말 이렇게 유저들이 쭉쭉쭉쭉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유저가 8억 7,500만 명까지 됐고요. 이 중에 이제 가장 많은 인구를 차지하는 게 미국이고요. 그 다음에는 인도, 브라질, 영국, 프랑스 이렇게 쭉쭉쭉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까지 가장 밑에 콜롬비아가 이제 1,000만 명인데 1,000만 명 이상 되는 곳들을 봤을 때 여기 보시면 이제 일본과 한국이 없죠. 그래서 한국은 지난 2019년 기준으로 한 260만 명 정도의 인원이 가입을 했었더라고요. 아마 팬데믹 이후에 많이 늘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링크드인에서도 이건 좀 사이드 이야기인데, 일본과 한국 이런 나라들을 공략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대요. 근데 이거 이제 나중에 현지화 과정에서 깨달은 게, 이직 플랫폼이라고 하니까, 구직 플랫폼이라고 하니까 아예 사람들이 좀 두려워서 겁먹어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괜히 들어갔다가 나 이직 당장 할 것도 아닌데 찍힐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이들 지역에는 커리어 디벨롭먼트 소셜 네트워크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 여기 가면 일을 더 잘할 수 있어. 그래서 일잘러들을 위한 플랫폼이야.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해서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일본이나 한국의 이용자들도 조금씩 늘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시면 링크드인이 이제 2016년에 인수가 됐어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당시에 이제 어느 정도의 금액에 인수를 했냐? 262억 달러라는 굉장히 비싼 금액에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만 해도 그 MS라는 대기업이 인수하다 보니까 이제 링크드인만의 정체성은 좀 사라지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기업의 그런 스타트업 같은 그런 경쟁력도 사라지고, 그리고 좀 이 특유의 색깔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당시 구성원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대요. 그래서 링크드인은 워낙 이제 좀 기업 문화가 좋기로 유명했기 때문에, 근데 그걸 이제 간판 사티아 나델라 MS CEO가 링크드인만이 그냥 정말 고유의 특색을 좀 유지할 수 있도록 거의 그렇게 좀 독립적으로 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복지 제도에 대해서도 가장 좀 높은 순위에 있는 기업이고, 그래서 뭐 지난해에도 보니까 번아웃을 예방하기 위한 또 추가적인 유급 휴가를 주는가 하면 또 여기가 실리콘밸리에서도 구내 식당이 굉장히 맛있기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렇게 좀 일터에 대한 고민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링크드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해 4분기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경기가 어렵고 이직을 해야 하고 퇴고가 될수록. 그리고 여기에서 뭐 이뤄지는 뭐 한 달에 그런 어플라이 건수가 직장에 이제 지원하는 건수가 1억 건에 달한대요. 그만큼 이제 그렇다 보니까 지난해 4분기 전체적으로 다 매출 하락이 있었을 때도 링크드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0% 늘어나는 선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MS로서는 정말 인수를 잘한 게 MS가 이제 생산성 도구라든지 이 링크드인의 이용자들과 MS가 타깃으로 하는 이용자들이 정말 동일해요. 그래가지고 이 효과를 굉장히 제대로 누리고 있죠. 그리고 링크드인에 보면은 좀 약간 올드한 미디어로 여겨질 수 있는데 가장 많은 인원이 이제 25세에서 34세고 그 다음 인원이 18세에서 24세. 그래서 비교적 젊은 SNS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미국, 유럽 이런 쪽에서 핫한데요.
동아시아에서도 그런 직장들 평생 직장 개념이 사라지고 이직을 정말 많이 하는 그런 분위기가 된다면 링크드인의 경쟁력은 더욱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와이낫은 관심사를 좁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떠나지 않을 플랫폼으로 영향력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